그래서 이 안 좋은 장에서 착해진 가격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줍줍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먼저 차트를 보면 가격이 대단히 저점이다. PER이 5.2배, 원익 IPS는 11배, 유진테크는 12배, 테스는 6배. 경쟁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는 바로 외국인 수급. 지난 2주간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면서 지수가 폭락을 했죠. 그 기간 동안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실적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올랐고 올해 1분기부터 이미 서프라이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재료는 바로 중국의 반도체 납품입니다. 사업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난 2년간 확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비중이 13배까지 차이가 나죠. 중국이 반도체의 진심인 모양입니다. 중국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화장품이랑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아예 다르죠. 한류는 국가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중국 걸기의 핵심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담았고 추가적인 재료는 태양광 기술에서 역시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약은 없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 반도체 공정을 보면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죠. 후공정은 패키징과 테스트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 반도체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전공정에선 노광, 산화, 식각, 증착 과정이 있는데 노광 단계가 반도체의 꽃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빛을 쬐어서 패턴을 새기는 단계고 노광 장비들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소재의 소수의 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EUV 노광기로 유명하고 가장 미세한 7나노 이하급의 패턴을 새기는 장비인데 가격이 무려 예전 모델은 1,500억 원, 새로 나올 모델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국 기업이 10분의 1 가격인 150억 원짜리 EUV 노광기를 개발 중인 이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EUV 솔루션의 약자래요. 다만 상용화의 기약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노광 단계 다음으로 고부가가치 단계는 증착 단계가 대단히 기술 집약적인 장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산 장비 회사들이 우열을 가리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증착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크게는 물리증착, 화학증착이 있고 물리증착, 즉 PVD는 철진한 기술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론 화학증착만 보겠습니다. 화학증착에서도 세 가지 방식, 저기압 화학증착, 플라즈마 화학증착, 원자로 증착 이 세 가지 방식의 기술을 모두 가진 딱 두 회사가 보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주성 엔지니어링과 라이벌인 원익 IPS입니다. 참고로 증착 단계는 방막이라고도 하고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얇고 미세하게 바르는 기술입니다. 특히 하이K라는 고유전체를 바르는 기술력이 승부처인 거고 이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인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1993년부터 반도체 분야의 벤처 1호 혁신기업이자 반도체 소부장의 선구자라고 보면 되고요. 황철주 창업주는 태생부터가 기술자인 게 학교는 인하공대 전자공학과 졸업, 경력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 출신입니다. 위에 노광장비 EUV를 만드는 ASML이죠. ASM 리소그래피의 약자가 ASML이고 리소그라피는 노광이란 뜻, 즉 ASM 안에서 노광장비 회사라는 거죠. 86년부터 ASM이 한국을 철수하는 93년까지 7년을 보고 배운 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창업을 한 겁니다. 황철주 회장의 모토가 중요한데 기술 표절에는 1원도 쓰지 않겠다. 완전한 국산품을 개발하겠다. 학연, 지연, 혈연도 없는 사람이 기득권을 넘어설 유일한 방법은 혁신이다. 기술 개발의 마스터로 올라선 배경에는 뿌리 깊은 철학이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원익 IPS의 이용환 회장님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공학도 출신이 아닌 상사 출신, 즉 물건을 떼다 파는 무역업자 출신이고 원익그룹의 심장인 원익 IPS도 원래 있었던 반도체 장비 회사 IPS를 그냥 인수한 겁니다. 이미 기술력을 다 갖추었으나 재정이 힘들었던 IPS를 통으로 인수한 거죠. 그 외에도 M&A가 특기인 회사가 바로 원익입니다.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대단히 좋은 분이고
원익의 가장 큰 무기가 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황철주 회장은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리더인 거죠. 이런 차이가 두 회사를 울고 웃게 만드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원래 삼성전자에 납품을 잘 해오다가 느닷없이 2001년 삼성전자의 감사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비리 의혹, 금품 수수 사건, 뇌물 공여 의혹 등으로 완전히 삼성전자에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삼성의 새로운 벤더가 된 원익 IPS죠. 한마디로 원익 IPS가 삼성전자의 낙점을 받은 그 뒤에는 원익과 삼성의 좋은 관계가 있는 거죠. 삼성처럼 자이언트 회사와 거래하던 벤더 중에 마음 먹고 털면 먼지가 안 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원익의 영업력의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원익의 이용환 회장님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삼성전자에 꼭 필요한 내용가스 계약을 체결해온 사례를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죠. 원익의 임원진들 역시 전원이 삼성그룹 출신이기도 하고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밀린 거죠. 그리고 원래 IPS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삼성전자에 입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뒤로 2년간 사세가 기울었지만 원천 기술과 꾸준한 R&D 투자 결과 디스플레이 사업에 발판을 마련하고 2003년 신규 거래처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학 기상 증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반도체 장비 역시 SK 하이닉스에 쫙 깔게 됩니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삼성에서 쫓겨나서 삼성의 라이벌 회사들, 반도체는 하이닉스,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 거죠. 삼성에서 쫓겨난 후에 절치부심한 후에 총구를 삼성에 겨누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 납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매출은 20년, 21년 YOY 3배 가까이 뛰었고 22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1분기에 이미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태니까 중국 기업의 납품은 엄청난 투자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익 IPS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영업 능력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주성에 나와버린 하이닉스까지 진출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반도체 소부장의 역사적인 진검승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승자가 진정한 승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술력으로 그냥 다운시켜버립니다. D1렉의 영상에 두 회사의 스토리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SK 하이닉스의 ALD 반도체 증착 장비를 주성이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익 IPS가 ALD 시장에 들어왔고 삼성과 원익 IPS가 공동으로 증착 장비를 개발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삼성은 장비에 문제가 있다, 원익은 장비에 문제가 없다. 결국 하이닉스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주성 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이 온 거죠. 혼자 먹다가 나눠 먹게 되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2021년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ALD 장비 중에 원익 IPS 장비는 없다고 합니다. 100% 주성 엔지니어링 물량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하이K 물질을 바르는데 원익 장비의 퍼포먼스가 저조했고 기술력으로 주성 장비가 더 뛰어나다 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D1렉에서는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장에서 착해진 가격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저는 줍줍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먼저 차트를 보면 가격이 대단히 저점이다. PER이 5.2배, 원익 IPS는 11배, 유진테크는 12배, 테스는 6배. 경쟁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는 바로 외국인 수급. 지난 2주간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면서 지수가 폭락을 했죠. 그 기간 동안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사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실적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올랐고 올해 1분기부터 이미 서프라이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재료는 바로 중국의 반도체 납품입니다. 사업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랑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난 2년간 확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비중이 13배까지 차이가 나죠. 중국이 반도체의 진심인 모양입니다. 중국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화장품이랑 반도체는 업황 자체가 아예 다르죠. 한류는 국가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는 중국 걸기에
핵심이죠. 이런 이유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담았고 추가적인 재료는 태양광 기술에서 역시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약은 없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